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Gi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희 학교 그 레이텍 그 양식들이 GitHub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양식을 좀 수정하거나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는 데 사용하려면 Git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Git을 이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Git은 뭐냐면 일종의 버전 관리 시스템, 줄여서 영어로 VC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버전 컨트롤 시스템의 줄임말이죠. 우리가 이제 파일 작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레포트라는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txt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조금 수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레포트 최종 이렇게 파일명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이라는 파일명을 만들었는데 조금 더 수정할 사항이 생기게 되면 레포트 최종 2 뭐 이런 식으로 파일명을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는 진짜 최종, 진짜 최종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우리가 버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 코딩하는 분들은 이런 버전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버전 컨트롤 시스템 VCS를 이제 만들었는데 VCS도 또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많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Git이라고 하는 버전 컨트롤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이텍 양식이 GitHub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Git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 Git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제가 직접 수업 자료를 만들지는 못했고 그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있는 자료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찾아봤는데 뭐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설명들 포스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Git은 그런 버전 컨트롤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SVN이라는 그런 그 버전 컨트롤 시스템도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이거보다는 이제 Git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Git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컴퓨터에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설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든 윈도우즈든 맥북을 사용하든지 간에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든지 간에 Git을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이 Git을 설치하게 되면은 버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요. 특정 저장소를 만들어서 그 저장소를 버전 컨트롤하는 그런 시작하는 명령이 git initiation init이거든요. git init으로 이 저장소를 버전 컨트롤을 시작을 해서 자기 컴퓨터에서도 버전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Git의 장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Git은 처음 만들고 나서 어떤 정보를 추가만 합니다. 삭제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변경사항도 모두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우리가 최종, 진짜 최종 이런 식으로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의 상태를 스냅샷을 찍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태를 그대로 모두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과거와의 차이점도 같이 저장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한번 저장했다가 다시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전 저장과 지금 저장과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쓴다라고 했을 때 논문에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쭉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논문을 쓰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디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바꿔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는 완전히 삭제가 되겠죠. 우리가 그 기존에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과거에
많은 문서를 작성했다가 그걸 지우고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하게 되면 과거의 내용은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약간의 버전 컨트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날짜별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는다면 그 날짜에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면 과거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깃을 이용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스냅샷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논문을 쓸 때 어떤 한 가지 아이디어로 쭉 논문을 진행하다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시 논문을 썼다 이거죠. 다시 썼는데 생각해 보니까 과거의 아이디어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쉽게 그 과거의 아이디어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스냅샷 저장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Git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에게 레이텍으로 논문 작성법을 이렇게 강의하는 이유가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서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계속해서 갱신이 되다 보면 이런 Git을 이용하게 되면 그간의 갱신된 내용들이 그대로 Git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코딩하는 분들은 Git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저장소를 받아오고 또 어떻게 되고 이런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명령어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알면 더 좋습니다. 이런 명령어들을 알면 더 좋겠지만 이런 명령어들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다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Git이 왜 필요한가 하는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Git을 사용하려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Git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콘솔창 이 커맨드 라인으로 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이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요즘은 다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클라우드 이런 서버에 저장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도 중요하지만 이 파일들을 우리가 서버에 올려서 이렇게 동기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현재 선생님들 컴퓨터에 Git을 설치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Git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에 파일을 올려놓으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이트가 우리가 이제 GitHub이라는 거예요. 물론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가장 또 유명한 사이트가 GitHub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제 컴퓨터가 반응이 느렸네요. github.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회원 가입부터 해서 하는 부분을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it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강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이 포스팅해 놓은 그런 게시글을 읽어보면서 개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